고속도로에서 주행 보조 기능, 즉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편리하지만 주의가 느슨해지고 돌발 상황 시 대응이 느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졸음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. 안전한 장거리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새벽 시간 추돌 사고가 난 승용차 2대가 고속도로에 멈춰 서 있습니다. 그런데 1차로에서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고차들을 그대로 들이받는데요.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. 사고 차량의 기록 장치를 봤더니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켜진 상태였고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. 스마트 크루즈는 차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 달리면서 앞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. 가속과 제동을 계속하지 않아도 돼 고속도로처럼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. 문제는 편리함이 커질수록 운전자의 주의가 느슨해지기 쉽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나 운전대 조작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인데요.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켠 채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4건. 이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운전해 준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본다든지 시야를 다른 곳에 뺏기는 그래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주행 보조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을 돕는 역할일 뿐 위기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잠깐의 방심은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긴 연휴를 앞둔 이맘땐 무엇보다 졸음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.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데다 창문을 닫은 채 히터를 켜고 오랜 시간 주행하다 보면 피로가 몰려오기 쉽습니다.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차 안 공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. 실제로 실험해봤습니다. 성인 4명이 탄 상태에서 창문을 닫고 주행을 시작하자 출발 당시 482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5분 30초 만에 5배 이상 치솟았는데요.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으면 졸음과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3000ppm을 넘어서면 현기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뇌의 각성도가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졸음이 오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 중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을 환기하는 것이 좋은데요.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외기순환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차 안 온도는 21에서 23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데요. 또 장거리 운전을 앞둔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기 전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피로가 쌓이기 전 미리미리 쉬는 습관이 사고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.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대를 통해 짧게나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잠깐 멈추는 선택이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편리한 기능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운전대 앞에 있는 운전자 자신의 상태인데요.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먼저 선택하는 것. 그 결정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주행 보조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. 안전은 언제나 운전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재난방송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